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와 함께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장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찰나님 기조연설 들으면서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선정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찰나님이 이제 오픈소스 정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면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면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목차 먼저 소개를 드리면 오픈소스가 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 관심 가지고 있고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업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기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대가 없는 무료 봉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기여하시게 되면 얻게 되시는 베니핏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로드뷰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카카오맵에서 로드뷰 사용해 보시면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로드뷰 이미지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이고, 전 부서에서는 CDC 솔루션인 로비오를 개발을 했었고, 그전 회사에서는 RDBMS인 티베로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일과외 시간에는 파이썬 마이스큐엘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메인테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MySQL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 쌓이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프로젝트로 그 작년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는 곳에 지원을 해서 리드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멘티분들이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는 역할을 했었고, 올해는 오픈소스 프론티어라는 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오픈소스 앰베서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관련된 스터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픈소스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GitHub 아카이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세대에 전달해줄 가치가 있는 오픈소스 코드들을 저 극지방의 산 지하 깊은 곳에다가 묻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문에 있는 문구가 오픈소스를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와봤고요.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고 있다. 오픈소스는 현대 문명의 숨겨진 초석이며 전 인류의 공유자산이다.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인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웹 서비스, 앱 아니면 게임 같은 거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제가 가장 밀접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 맵이라는 서비스도 100개 이상의 오픈소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우리 일상생활이랑 밀접하게 관련 있는지는 알겠는데 오픈소스 정의가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가면, 오픈소스란 소스코드가 특정 라이선스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배포, 수정, 복제,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 공개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야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유인데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바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정의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짜연구소 분들이 이제 좀 익숙하실 만한 오픈소스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뭐 넘파이, 판다스 이런 거 다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고, 그 라이선스가 명시하는 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오픈소스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오픈소스 사례 중에 좀 재밌어 보이는 거 제가 가져왔는데,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모바일 알로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로봇이에요. 로봇 팔인데 모바일 알로하로 얘는 구동이 되고 있고, 이게 세탁기도 돌려주고 옷도 개주고 고양이랑 놀아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바일 알로하 역시 그 데이터셋이랑 ML 코드랑 그 하드웨어 코드 다 공개돼 있어서 오픈소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가 뭔지는 알았는데 오픈소스 기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소스 기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픈소스 코드에 직접
기여를 하시는 건데 이제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하시고 수정하는 게 또 기여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번역하는 거 역시 오픈소스 기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석이나 오타를 수정하는 것처럼 되게 작은 작업도 오픈소스 기여에 해당이 되고, 또 커뮤니티 서포트라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상대로 Q&A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오픈소스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 주는 역할 모두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시작하고 싶은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오픈소스 기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픈소스 기여하시려면 오픈소스 기여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근데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GitHub 통해서 코드 협업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프로세스일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처음 기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코드를 구현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커밋을 하겠죠. 그 다음에 코드 수정분이 다 모이면 코드 수정이 완료됐을 때 여러분들이 GitHub에다 그 코드 수정분을 게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pull request, 줄여서 PR이라는 형태로 게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PR 밑에 댓글로 코드 리뷰가 시작되는데요. 코드 리뷰는 주로 이제 메인테이너 분들이 주축이 되고 다른 컨트리뷰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메인테이너는 쉽게 생각하시면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 컨트리뷰터는 그 프로젝트에 기여 이력이 있는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드 리뷰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코드가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머지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을 경험 못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First Contributions라는 GitHub 레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리드민 파일에 오픈소스 기여하는 프로세스가 상세하게 적혀져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서 머지까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소스 기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사람이 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사실 오픈소스 기여의 일반론을 설명드린 거고요. 오픈소스 기여 프로세스는 사실 프로젝트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여하시다 보면 그 프로젝트 고유의 기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코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도메인 지식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이제 프로젝트마다 소통 채널이 있거든요. 디스코드나 슬랙 같은 거 있어서 거기 가서 질문하셔도 되고, 관련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에 관련 커밋이나 PR을 보시면 작성자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연락처도 이메일 주소가 기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전담 멘토분과 함께 그 집중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제가 작년에 리드 멘토로 활동했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는 건데요. 이게 3달 반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고 좀 이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오픈소스 생태계에 진입을 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기술적이고 임팩트 있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리고, 네, 이거 진짜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길긴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3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스프린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긴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일치기로 한 자리에 모여서 대여섯 시간 동안 전담 멘토분들과 함께 오픈소스에 기여하실 수 있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소스 왜 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베네핏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베네핏은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되게 무상으로 고급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멘토링을 받았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고 마이스케일이라는 그 마이스케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고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 패키지에 기여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마이스케일 버전이 올라가면서 마이스케일에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종류가 늘어났어요. 근데 고 마이스케일이라는 코드 베이스에는 그 데이터를 아직 인지 못한 상태였고 패키지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드를 추가해서 이 데이터를 파싱을 하고
사용자 패키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기여를 시작했고요. 코드 수정이 다 끝나고 이제 리뷰가 시작됐을 때 그 메인테이너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이제 데이터 파싱을 한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데이터를 파싱하는데 파싱하려면 데이터 길이를 명시해야 돼요. 근데 네가 사용한 데이터 길이의 공식이 틀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값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공식을 사실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가 사용한 형태가 틀린 형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이 MySQL이라는 패키지 자체가 MySQL의 동작 방식을 모사한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MySQL 소스 코드에 있는 공식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다. 근데 너가 사용한 공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어요. 거기에 공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잘못된 공식을 사용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제가 이 코드를 추가하기 전에도 이미 이 잘못된 공식이 기존 코드에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성을 위해서 제가 추가한 코드에서도 좀 잘못된 공식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메인테이너 분이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면 보이스 카웃 룰을 적용해 마라,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 카웃 룰이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보이스 카웃들이 이제 야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보이스 카웃들이 머문 야영지는 머문 후에 처음 야영을 시작하기 전보다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라는 규칙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에다 적용하면, 제가 코드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정 후가 수정 전보다 무조건 깨끗해야 되는 거고, 이 이슈에 적용을 시켜보면 제가 작업하지 않은 기존 코드에 잘못된 공식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걸 깨끗이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공식으로 바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작성한 코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코드 리뷰 과정에서 보이스 카웃 룰 적용하기로 했고, 제가 기존 코드에서 사용되었던 잘못된 공식들을 다 고쳐서 이제 MySQL에 있는 그 순정 공식으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짧은 코드 리뷰인데 사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데이터 길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는 기술인 데이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오는 CDC라는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기도 한데, 그거를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또 되게 좋았고, 또 보이스 카웃 룰이라는 이 협업 방식에 대해서 제가 또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은 점들을 코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배워가실 수 있고, 또 저는 이 코드 리뷰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분이 구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출신 분한테 리뷰 받았다는 것도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니핏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비전 업무도 하고 있어요. 이제 로드뷰에 비전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비전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 이제 비전만 담당하시는 동료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회사 입사하시기 전에 그 비전 논문을 읽으시고 모델을 직접 구현을 하신 다음에 그걸 깃허브에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잊고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페이퍼스 위드 코드라는 데 등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 논문이랑 그 구현체랑 매핑을 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코드가 등재된 이후 레포가 홍보가 저절로 돼가지고 스타수가 되게 급상승을 했고, 비전 관련된 직무 면접 오퍼가 되게 많이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례는 아니지만, 오픈소스라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커리어상에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를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되게 훌륭하신 멘티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멘티분들이 취업을 정말 잘하셨어요. 팡이랑 메카라쿠베랑 이제 3대 SI 기업 가시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면접에서 이 오픈소스 기여했던 이력을 되게 잘 사용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진짜 면접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오픈소스 설명하는 데 할애할 정도로 되게 그 면접관 분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고 하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게 지금 제가 그 면접 때 화이트보딩 했던 거를 지금
스샷으로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제가 이슈 해결한 거를 설명을 드린 건데 정말 제가 기술적으로 딥다이브 했다는 걸 보여드리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픈소스 기여를 하게 되신다면 면접에서 활용 가치가 정말 높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니핏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하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다는 점인데요. 먼저 제가 지금 현재 오픈 프론티어라는 걸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오픈 프론티어로 여러분들이 특정 오픈소스를 특정 오픈소스의 오픈 프론티어가 되겠다고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로 기여하는 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 확산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고 있는 것도 확산 활동의 사실 일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냐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술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수 있잖아요. 블로그 글을 쓴다든지 유튜브 올린다든지 하면은 원고를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오픈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오픈소스 이력이 많으시고 되게 잘하시는 분들만 선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오픈 프론티어에 선발되신 분들이랑 네트워킹을 해봤는데 오픈소스 기여 이력이 없으신 분들 의외로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특정 프로젝트를 딱 지정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면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 계획을 잘 작성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선발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오픈소스 활동을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멘티들을 리딩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원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 멘토를 지원하시게 된다면 멘티들을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로 거듭나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활동 중에 월 12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의 유일한 멘토였기 때문에 제가 월에 120만 원을 다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또 개발 비용이랑 회식비랑 이런 거 지원도 또 들어가는 지원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방 소개드렸던 두 가지 지원 항목을 통해서 올해가 지나가면 아마 제가 받은 지원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때까지 오픈소스 기여 베네핏으로 되게 커리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라서 포함시켰던 거고, 사실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그런 것들을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것 때문에 오픈소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 하는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마련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랑 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협업하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거기서도 얻는 기쁨도 되게 크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딥다이브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오픈소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작성한 코드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치는 기술적인 임팩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오는 또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세 가지 중에 글로벌 협업했던 사례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마지막 일정이 뭐였냐면 결과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기여를 했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하면 장관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준비를 하는데, 저도 사실 멘티분들이랑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상을 받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프로젝트가 좀 소형 프로젝트라서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하면 얻을 수 있는 후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광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프로젝트 소개를 할 때
나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아파치 재단은 최상의 프로젝트다. 아 우리는 뭔가 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본사에서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소형 프로젝트라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의 장점을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이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 저희가 초당 처리하는 실시간 데이터는 그 어떤 다른 경쟁 프로젝트보다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QPS 쿼리 퍼 세컨드라고 하죠. 그 1초당 처리하는 쿼리 개수를 수집을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저희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온갖 기업에 다 컨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QPS 정보가 사실 되게 대외비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흔쾌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작성을 했거든요. 이게 저희에게 주어진 발표가 7분이었는데 7분의 발표가 끝나고 저희가 이 수치를 딱 보여주면서 7분 동안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게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결국에는 3등을 하게 됐고 이분들이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또 상 탔다고 하니까 축하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되게 물질적인 것도 물론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좀 뿌듯한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게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오픈소스 기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제 오늘 발표 목표는 달성한 것 같고요.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링크드인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